이번에는 수식어 굿과 상반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배드를 살펴봅니다. 제2 언어학습자인 우리는 배드를 대하면 가장 먼저 나쁜을 떠올리는데 이렇게 인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확인해보고 아니라면 어떤 우리말 의미로 개념화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배드가 사용된 몇몇 구문들을 살펴가며 적절한 우리말 개념을 하나의 의미로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말 좋고 나쁨을 표현해주는 대표적 영어 어휘는 굿과 배드입니다. 그리고 예문 1과 2에서처럼 명사합 위치에서 형용 수식하는 형태가 가장 많은데 예문 3과 4에서는 이해하기가 애매해질 것입니다. 예문 3 표현에서는 굿의 우리말 좋음을 해당시킬 수 없고 예문 4에서도 나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문 5 같은 표현에서의 더 배드를 타락의 상황 표현이라고 수용한다면 예문 6 같은 표현에서는 더 배드가 적자 상황을 드러내주는 것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말 단어 나쁜이라는 형용어로의 의미는 너무 개괄적이고도 포괄적이라서 배드의 사용처에서 한 개념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배드 사용 구문을 분석하며 굿과의 상반과 워스 비교급 그리고 워스트 최상급으로까지 점증되면서 이어지게 작용하는 개연성 있는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하나의 의미로 도출해 보겠습니다. 우리말 해석에서 영어 배드에 적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나쁜인데 이 의미로 본문 1에 적용하면 런던은 나쁜 안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안개 포그스 그 자체는 좋고 나쁨의 대상이 아닙니다. 좋고 나쁨은 상대적이라서 대상을 대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판단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의 경우 나쁜이 아니라 심한이라는 형용이 수식으로 수용되어 해석되었지만 어느 정도나 심한지는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배드가 드러내는 나쁜 혹은 심한 등으로 형용되는 정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문 1 같은 표현에서 배드를 선택한 바라이도는 전에 듣는 사람이 당황할 만큼의 뉴스일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뉴스 앞에 배드라는 형용 수식을 했을 것이 자명하므로 배드로의 나쁜 혹은 심한 정도는 당황할 만큼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문 2와 3 표현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 적용이 필요해집니다. 예문 2 표현에서의 배드레그는 결코 나쁜이라는 의미로 형용 수식한 것일 수 없습니다. 걸음을 내딛기 어려운 그런 유형의 레그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걸음을 제대로 내딛기가 힘든 다리이기 때문에 천천히 뒤뚱거린다고 표현한 꼴입니다. 예문 3 표현도 나쁜 기침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심한 기침이라고 한 것을 보면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곤란하게 할 정도의 기침이라고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달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2 같은 표현에서 드러나야 하는 날씨의 정도는 어떠하다고 보아야 할까요? 헬기가 이륙할 수 없는 정도의 날씨라면 헬기의 조종이 불가능할 정도의 날씨를 생각해야 하는데 헬기 조종사가 거센 비바람이나 눈보라치는 상황에서는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을 것이 자명하므로 대처하기 힘들게 한다는 의미가 배드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예문 1에서의 배드에 대처하기 힘들게 한다 라는 의미를 적용해보면 낡은 차라서 운행해 나가기가 힘든, 즉 대처하기 어려운 낡은 차를 샀다는 의미 표현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예문 2 같은 표현에서도 배드가 썸씽을 후치수식하면서 회사에서 맡아 처리하기 힘든, 즉 대처하기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이 발생했는지를 의문시하고 있고 예문 3과 4 표현에서도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문 3에서는 보통의 감기보다 대처하기가 더 힘들다고 보는 독감의 심각성을 담아낸 것이고 예문 4 표현은 상대하기 어렵지 않은 사람, 즉 대처하기가 힘들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낫배드가 드러냈다는 것에서 개연성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와 같은 심층적 작용 개념으로 다음 구문들도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 3만으로는 배드 타임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앞에서의 분석에서 배드가 대처하기 힘들게 한다는 상태 표현 개념으로 작용한다고 본 바에 따르면 본문의 배드 타임은 도착 후 처리해야 할 일을 두고 거기에 맞춰 도착하지 못했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문 1 표현에서 그 유사성을 볼 수 있습니다. 배드타임이 어려울 때로 해석되어 있음을 수용하면 상대의 요청에 아무 대처도 할 수 없는 때를 말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문 3이 도착 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포한 표현임의 개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문 2 역시도 그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문 2에서의 배드타임은 주어 I의 예측이 잘못되었을 시간, 즉 뭔가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시간을 말한 것이므로 그렇지 않은 시간대이기를 바라는 표현입니다. 예문 3에서도 항해를 앞두었거나 항해 중인 선장의 말투로 보이므로 항해에 나가기 힘들게 하는 날씨를 두고 하는 넋두리쯤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층적 의미작용을 수용하면 배드타임의 선택적 발언은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계를 절감하는 마음 표출이라고 할 만합니다. 영어 표현에서 to bed는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to가 달리 어찌해 볼 수 없을 정도라는 개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표현에서는 달리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상태임을 먼저 말하고 그가 젊은 나이에 죽었음을 상황단정어 대수로 단정해서 이시 지정하는 전제를 구체화했는데 애석하다라는 우리말 해석이 성립하려면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느끼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문 1에서도 같은 이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문 1 표현은 마이크가 떠나야 하는데도 더 머물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음을 안타까워하는 표현입니다. 예문 1에서 아쉬워하는 의미 표현은 to bed일 수밖에 없는데 to는 달리 어찌해 볼 수 없다는 수식이고 bed는 대처 한계를 드러내주는 것이므로 두 어휘의 결속은 너무 아쉽다는 상태 표현이기에 충분해집니다. 예문 2와 3 표현에서 to bed에 대응되는 해석어는 안타까움과 섭섭함입니다. 이 같은 우리말 의미를 모두 달리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드러내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보면 대처 한계, 즉 대처하기 힘들게 하는 이라는 의미의 개념이 bed에 작용하고 있음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드러난 bed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bed가 굿과 좋고 나쁨의 상반성을 보일지라도 not good은 아닙니다. 둘째, bed는 좋지 않은 상황적 한계 앞에서의 심각성 표출입니다. 셋째, bed로의 심각성 표출은 대처하기 힘들게 한다 라는 의미로 드러납니다. 이제는 도출한 bed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bed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